대한민국 정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기성 언론사들의 재무적 위기를 고발합니다. 한때 시대의 정의를 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언론사들이 이제는 본업인 뉴스 제작이 아닌 정부 보조금과 기업 협찬금에 의존하는 수익형 행사 대행사로 변모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문사, 방송사 등 기성 매체의 최근 5년간 경영 데이터를 낱낱이 해부하고 그들이 왜 유튜브라는 낯선 플랫폼에서 조회수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의 재무적 지표를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정보의 독립성이 자본에 의해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기록입니다. 먼저 시장의 객관적 지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은 2021년 1조 3,500억 원에서 현재 1조 500억 원 수준으로 약 22.2% 급감했습니다. 종이신문 시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종합일간지의 유료 부수는 4년 만에 650만 부에서 480만 부로 줄어들며 시장 자체가 축소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디지털과 모바일 광고 시장은 같은 기간 7조 5천억 원에서 9조 8천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본은 이미 기성 언론의 영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매출은 급락하고 시장 점유율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여전히 9,8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어떻게 고액 연봉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여러분의 세금과 기업의 협찬금에 있습니다. 기성 언론사의 생명줄을 연장해주는 것은 독자의 구독료가 아니라 국가의 보조금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언론사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정부 광고와 언론기금 등 보조금 규모는 연간 1조 2천억 원을 상회합니다. 이는 2021년 대비 26.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청률이 나오지 않고 구독자가 급감해도 정부는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언론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언론사에 지급하는 협찬금이 해당 매체의 존립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정보 유통을 위한 지원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기사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자 경영 능력을 상실한 언론사들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할 언론이 예산에 의존하여 권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더욱 유의미한 데이터는 사업 및 행사 수익의 비중입니다. 2021년 전체 매출의 18.5%에 불과했던 비매체 사업 수익 비중은 2025년 현재 32.4%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 언론사는 뉴스를 생산하는 조직이라기보다 포럼, 시상식, 마라톤 대회 등을 주최하여 수익을 올리는 이벤트 기획사의 성격이 짙어졌습니다. 언론사가 대규모 포럼이나 시상식을 개최하면 기업들은 협찬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보다 언론사와의 관계 유지, 즉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방어 비용 성격이 강합니다. 언론사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본업인 광고의 공백을 메우고 고액의 인건비를 충당합니다. 취재 현장에서 진실을 쫓아야 할 기자들이 협찬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언론사 재무제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인건비 구조에 있습니다. 상장된 주요 매체사들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타 산업군에 비해 과도하게 높습니다. 매출액 대비 1인당 영업이익률은 2021년 8.5%에서 현재 2.1%로 하락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감소하는데 호봉제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임금은 매년 상승하는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상태라면 구조조정과 혁신이 선행되었어야 하지만 언론사는 정부 보조금과 기업 협찬이라는 외부 자금 수혈을 통해 이 비효율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재무적 불균형 상태는 결국 보도의 질적 하락과 정보의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경영이 부실한 언론사는 생존을 위해 독자의 이익이 아닌 자금을 제공하는 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언론사가 유튜브에 집중할까요? 그들이 뉴미디어의 가치를 선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행사 영업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신문 부수나 TV 시청률이 영업의 근거였지만 이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업과 지자체에 우리 유튜브 조회수가 월간 수백만 회다,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다 라는 지표를 제시합니다. 이 숫자가 있어야만 더 높은 금액의 협찬금을 요청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언론사에게 단순한 광고 수익 그 이상의 의미, 즉 영향력의 생존 증명서입니다. 스스로 게이트키퍼의 권위를 내려놓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 숏폼 콘텐츠 제작에 몰두하는 이유, 바로 그 지표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협찬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된 채 공급되는 정제된 정보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분양 시장에 대해 언론이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할 때 시청자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지자체의 홍보 예산이나 건설사의 협찬금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언론에 편향된 정보를 신뢰하고 투자한 서민들은 자산 가치 하락의 위험에 노출되지만 정보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미 수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보의 검증을 언론에만 의존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기성 언론의 위기는 매체의 변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생력을 상실하고 외부 자금에 의존하게 된 그들의 재무적 한계가 부른 결과입니다. 첫째, 언론의 논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십시오. 뉴스 이면에 존재하는 재무적 이해관계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특정 이슈가 집중적으로 보도된다면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 이해관계에 의한 기획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공적 자금의 집행 내역을 주시하십시오. 국민의 세금이 특정 언론사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공적 지원은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공되지 않은 원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언론이라는 필터를 거친 정보는 이미 편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와 삶의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확인한 팩트에 근거해야 합니다. 언론이 감추는 자본의 민낯,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데이터로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숫자로 증명된 진실만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의 데이터였습니다.